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출은 정말 무섭잖아요. 특히 처음에 대출 낼 때는 왜 그렇게 무서운지, 정말 이 대출로 인해서 나의 장기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도 생기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대출은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아야만 하고 또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더불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이 있죠. 전문직이라서 1년에 막 100억씩 벌어, 혹은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 돼서 1년에 연봉으로 100억씩 벌어.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죠. 하지만 확률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대출을 무조건 내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미국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냐? 30트릴리언, 트릴리언이 조거든요. 30조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보면 4경원이 넘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의 부채가 4경원이다. 이거 언제 갚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부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두 군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큰 회사 맞죠? 얘네들 대출이 35조 원입니다. 부채가 35조 원. 엄청나죠? 현대자동차도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의 부채는 17조 원입니다. 17조 원. 적지 않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출이 무서웠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 대출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억이 아니라 9,950만 원. 사실 요 5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출 받을 때 1억 아니면은 1억 1천, 5천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단위 혹은 100만 원 단위로 끊을 텐데, 제가 그때 왜 끝에 50만 원을 썼냐? 대출이 무서웠거든요. 실제로 그냥 1억 받아도 되는데 대출이 무서우니까 저한테 필요한 금액 딱 계산해가지고 요만큼만 받았어요. 우리 대출 자서할 때 보면 대출 금액의 1.2배를 채권으로 잡죠. 주택담보대출 할 때. 그랬더니 9,950만 원으로 해서 1.2배 하면 끝에 막 자릿수가 만원짜리 나오고 이래요.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대출 받는 경우 처음이라면서 저를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출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출이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대출 금액 1억 정도를 원래 계획으로는 3년 안에 내가 상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근데 대출이 두려우니까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 2년 6개월 만에 계획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빨리 상환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대출이 무서웠으면 이랬을까? 저도 대출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싫었고요. 하지만 대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대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당겨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을 안 갚을 거 아니잖아요. 갚을 거예요. 물론 못 갚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대출인 거죠. 처음부터. 근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다면 미래 소득을 당겨서 활용을 한다. 결국엔 다 갚겠다는 얘기죠. 대출을 떼먹지 않을 거다.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대출을 어떻게든 상환을 합니다. 자, 제가 대출 1억 받았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상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3년 동안의 소득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얘기죠. 3년 동안의 벌 소득을 미리 내가 당겨서 쓰고 그거를 갚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2년 6개월 만에 갚았으니까
2년 6개월간의 소득을 가지고 대출금을 다 갚은 거죠. 결국에는 미래에 있는 나의 소득을 당겨서 쓴다. 대출은 그런 용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출에는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무리하게 받으면 나쁜 대출 이런 게 아니라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가지고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좋은 대출은 우선 투자나 생산을 하는데 활용하면 좋은 대출이겠죠. 나쁜 대출은 소비, 나의 미래 소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소비를 했다. 이거는 미래 거를 미리 당겨서 소비를 한다는 거니까 이건 대출은 좀 나쁜 대출일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겠다. 근데 미래에 어차피 내가 소득이 많아질 거니까 지금 나 비싼 차 사버리겠어. 이거는 좀 나쁜 대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이거 3년이면은 거의 반가격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대출이고, 좋은 대출은 내가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걸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돼 있든 아니면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늘어 있든 물론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좋은 대출일 수 있죠. 자, 무리한 대출을 제가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무리하다, 이거는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돈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된다. 그러면은 좀 무리한 대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산적인 대출을 했다고 봅시다. 이 집을 사는데 이런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빠듯하게 생활해. 도저히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을 다시 팔면 됩니다. 물론 집이 떨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집이라는 거는 그 가격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집을 팔면 됩니다. 도저히 내가 못 버티겠다 하면. 그러면 집을 팔아서 대출 상환하면 되죠. 문제 없죠. 이런 대출은 또 어떨까요? 자, 제가 연수익률 20%에 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이 사업은 완전하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 저도 이런 사업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금리 연 15%짜리를 받았어요. 엄청나죠? 지금 주담대로 많이 올라서 6% 이 정도인데 금리 15%짜리를 제가 빌렸어요. 이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5%, 대출 금액의 5%는 수익인 거예요. 그쵸? 연 20%의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출을 만약에 제가 줄였어요. 연 10% 금리의 대출을 받아왔어. 그러면 수익이 이제 10%가 되는 거죠. 대출 금액의 10%가 수익이 남는 겁니다. 이런 대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연수익률 20%의 사업을 내가 만들어 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수익률 20%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19%, 금리 19%의 대출을 받아도 1%의 수익이 나고 10%의 금리의 대출을 받아도 그러면 10%의 수익이 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는 사업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대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출은 좋은 투자 방법만 익힌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이것만 먼저 만들어 놓으면 대출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부자로 가는 길에 대출은 필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도 대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대출을 하고 있어요. 부자로 가는 길에 대출은 필수입니다.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면 좋겠습니다. 대출 두려워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